저승의 입구가 열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배 무덤이에요. 사장님, 이제 저희 어떡하면 좋죠? 한국에서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승이라는 키워드를 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 떼를 보면서 소용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물고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들의 눈은 그저 소용돌이로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일을 경험하고 배들의 무덤을 본 뒤에는 보지 못하였던 물로 된 물고기를 만지며 다시 물로 돌아가 버린 것까지 보면서 놀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소스케의 아버지가 탄 배의 선원 전원이 폭풍우에 휘말려 사망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을에도 폭풍우는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스케의 어머니는 파도를 헤쳐가며 운전을 하고 그 앞을 안전요원들이 막아섭니다. 그 후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사실상 맨몸인 안전요원들이 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전요원은 도망치고 어머니 리사와 소스케는 다시 폭풍우를 뚫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중간에 포뇨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하나 얽혀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고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듭니다. 잦아든 폭풍우에 반대편 모스보어를 본 어머니 리사는 그곳을 향하게 되고 남은 아이들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괴담은 섬 하나가 거의 잠겨버릴 정도로 밤새 폭풍우는 지속이 되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스케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이 발생하는데 물속에는 지금은 살 수 없는 대봉기 떼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쳤는데도 가지런히 놓여있는 물건들, 그런 모습을 보고 괴담은 포뇨가 죽은 소스케를 만나기 위해 저승과 이승, 시간을 이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어머니 리사는 바닷속에서 포뇨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포뇨의 어머니는 신으로 묘사되며 리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는 휠체어를 타던 할머니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점들을 미루어 완전한 저승이라고 괴담에서는 말합니다. 이 저승에 있는 리사를 찾기 위해 포뇨와 소스케는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시대에 맞지 않게 나룻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듯 유유자적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보면 재난지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여유로움이 이질적으로 다가오고 대화에서도 이질감은 느껴집니다. 이 가족은 소스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으로 그냥 마을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쉬우나 소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상, 리사 知らない? 소스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요시상, 今忙しいんで. 토키상, 後でね. 그러나 이 가족들에게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즉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저승, 이승이 모두 혼재된 장소에서 소스케보다 먼저 리사를 이 가족이 만났었고 자신의 아들의 특징을 들었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과대한 해석이 붙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부인 역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를 연기했던 배우 히이라기 루미가 맡았고 무대 인사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엑스트라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벼랑 위의 포뇨의 공식 팜플렛에는 이 가족들이 타이쇼 시대의 인간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즉 타이쇼 시대의 사람들이 현대에 이렇게 젊은 모습을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괴담은 또 한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들은 우연치 않게 이승과 저승, 시간이 혼재된 장소에 오게 되었으며 소스케와 만나기 이전에 리사나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고 상황을 들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소스케가 알고 있는 토키 할머니다. 이 아이와 토키 할머니와 연결짓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면허를 보고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유독 토키만 인면허를 보고 놀라며 인면허가 육지에 오르면 쓰나미가 온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면허가 육지에 오르면 쓰나미가 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포뇨가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물과 접촉하게 되면서였죠. 다만 포뇨가 생명의 물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그 진실은 듣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딸에게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토키는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진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토키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닌 토키 가족 안에서만 이어진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 위 호텔로 향하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역시나 모든 것이 잠겨버린 재앙을 겪은 것과 맞지 않게 마치 축제를 즐기는 모습들의 사람들,
그리고 파도에 휘말렸을 거라고 예상되었던 안전요원들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이런 이질적인 모습을 통해 괴담은 이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고 모두 한 곳으로 이동하는 점을 보아 산 위의 호텔 또한 저승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저승을 찾아가는 행렬이라는 뜻이죠. 저승에 있는 리사를 찾는 소스케는 어느 한 터널에 다다르게 됩니다. ここ通ったことあるよ。 한번 지나온 경험이 있다고 하는 터널. ここ嫌い。 그리고 포뇨는 이 터널을 싫어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서 터널은 세계와 세계를 연결짓는 요소로 많이 등장합니다. 포뇨에서 나오는 이 터널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말하며 소스케가 이 터널을 한번 지나온 경험은 탄생, 출생을 의미하며 이 터널을 역으로 지나가는 것은 반대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의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죽은 소스케는 저승으로 들어가고 인면허에서 반인반어, 인간으로 급격히 진화한 포뇨는 터널을 통과하며 반대로 인간에서 반인반어, 인면허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승에서 모든 사람들과 조우하게 되며 배를 타고 나갔던 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신의 어린 딸인 브리니트가 인간 아이를 좋아하게 되어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고 생명의 물을 사용하여 섬 하나를 수장시켜 저승과 이승, 시공간을 연결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킨 이야기가 됩니다. 역시나 괴담은 괴담일 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헤일이 마을을 덮치고 배를 덮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항상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죽음을 몰고 온 소녀, 포뇨. 심심풀이로 보는 캬량의 괴담. 벼랑이의 포뇨는 신의 딸인 브리니트가 인간인 소스케를 좋아하게 되고 마법의 힘으로 인간이 되어 소스케를 만나러 가는 모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동화적인 영화도 역시나 괴담이 존재합니다. 괴담의 내용은 포뇨가 몰고 온 헤일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죽였고 죽은 사람들은 사후세계에서 만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브리니트는 사고로 인해 병에 갇혀 떠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브리니트를 소스케가 구해주고 포뇨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렇게 인간 세상에 나오게 된 포뇨는 인간 세상을 구경하고 인간 세계의 음식을 맛보고 소스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에 의해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괴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소스케가 좋았던 포뇨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였고 아버지 후지모토가 모아놓은 생명의 물에 접촉하게 되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 힘으로 헤이를 일으켜 헤이를 타고 소스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괴담은 포뇨가 몰고 온 헤이과 폭풍으로 인해 섬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괴담에서는 섬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후지모토가 모아놓은 생명의 물은 사실 인간의 시대를 끝내고 바다의 시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이었습니다. この井戸がいっぱいになった時再び海の時代が始まるのだ。カンブリア紀にも被験する生命の爆発。忌まわしい人間の時代が終わるのだ。 우물이 가득 차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나 아직 그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섬 하나를 매몰시키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죠. 그런 생명의 물을 포뇨가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자연재해를 굉장히 평화롭게 이 영화는 보여주지만 잠깐 스쳐가는 뉴스의 장면으로도 이 폭풍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뇨가 몰고 오는 헤일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파도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 헤일에 소스케의 아버지가 타고 있는 배도 휘말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배는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으며 배의 무덤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막은
대체 무슨 일이지?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배의 무덤이야 라고 말한 뒤 船の墓場ですよきっとあの世の入り口が開いたんだ 아노요노 이리구치라고 말합니다. 아노요는 저승, 이리구치는 입구로 저승의 입구가 열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배의 무덤이에요 사장님 이제 저희 어떡하면 좋죠? 한국에서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승이라는 키워드를 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 떼를 보면서 소용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물고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들의 눈은 그저 소용돌이로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일을 경험하고 배들의 무덤을 본 뒤에는 보지 못하였던 물로 된 물고기를 만지며 다시 물로 돌아가 버린 것까지 보면서 놀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소스케의 아버지가 탄 배의 선원 전원이 폭풍우에 휘말려 사망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을에도 폭풍우는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스케의 어머니는 파도를 헤쳐가며 운전을 하고 그 앞을 안전요원들이 막아섭니다. 그 후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사실상 맨몸인 안전요원들이 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전요원은 도망치고 어머니 리사와 소스케는 다시 폭풍우를 뚫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중간에 포녀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하나 얽혀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고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듭니다. 잦아든 폭풍우에 반대편 모스부호를 본 어머니 리사는 그곳을 향하게 되고 남은 아이들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괴담은 섬 하나가 거의 잠겨버릴 정도로 밤새 폭풍우는 지속이 되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스케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이 발생하는데 물속에는 지금은 살 수 없는 대봉기 떼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쳤는데도 가지런히 놓여있는 물건들, 그런 모습을 보고 괴담은 포녀가 죽은 소스케를 만나기 위해 저승과 이승, 시간을 이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어머니 리사는 바닷속에서 포녀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포녀의 어머니는 신으로 묘사되며 리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는 휠체어를 타던 할머니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점들을 미루어 완전한 저승이라고 괴담에서는 말합니다. 이 저승에 있는 리사를 찾기 위해 포녀와 소스케는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시대에 맞지 않게 나룻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듯 유유자적하게 놀을